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긴급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데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양 정상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미동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피력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 제공하기는 물론 미 전력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부의 대북방송 재개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 오전 20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미 정상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한미 두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향후 유엔 안보리 등에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며 한미 양국 정부가 신속히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 국방 당국 간 협력을 해온 것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비열한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은 6일 전화통화를 하고 한미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심각한 도발이라며 한미동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이 6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전화통화에서 양국의 공통된 인식을 공동보도문 형태로 발표하기로 합의하고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배석한 가운데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양국 장관은 이번 공동보도문을 통해 북한의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 장관은 이번 도발이 한반도와 아태 지역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양국 장관이 국제사회가 앞으로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재확인했고 북한의 도발에 한미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였고 이러한 미국의 공약에는 미국의 모든 확장 억제 능력과 수단들이 포함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카파로티 연합사령관은 6일 오후에 만나 전략자산의 전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으로는 항공모함과 글로벌 호크 정찰기, 핵잠수함, B-52 장거리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있습니다. 국방부 자체적인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서 유재승 국방정책실장은 언제든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언제든지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최근 한중간 한라인을 개설한 만큼 이번 북한 도발의 대응 차원에서 중국과의 한라인 통화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핵실험 성공 여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핵실험의 성공과 실패 여부와 핵물질 성분, 핵실험 방식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분석 중에 있고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의 성패 여부를 떠나서 실험 횟수가 늘수록
핵무기의 설계 능력과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핵실험 차수가 늘어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지만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순진 합참의장은 7일 오전 전군의 작전사령관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만약 적이 도발하면 단호하고 강력하게 응징해 현장에서 완전작전을 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정부는 8일 정오르기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다. 네, 한미 정상과 국방장관 간의 잇단 통화에 이어 외교장관 간의 통화를 통해서도 북핵 문제에 발빠르게 공조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전방위적 외교전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심예슬 아사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위해 국제사회 여론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북핵 문제에 발빠르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오전 약 20분간 통화에서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한미 국방장관 간 통화에서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확인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역시 이날 오전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하게 규탄하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단호한 대응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안보리 주요국들을 상대로 대북 추가 제재를 위한 사실상 정지 작업에 나섰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가진 데 이어 추가 대북 제재를 위해선 중국과 러시아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또 영국과 프랑스, 우루과이, 스페인 외교장관을 비롯해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 외교차관 등과도 연쇄 전화 접촉을 가졌습니다. 국방뉴스 심예슬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7일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대북방송 재개 등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7일 여야 합의를 통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실시한 4차 핵실험이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 체제 안정과 군사적 도발을 획책하는 것은 북한의 국제적 지탄과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주변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동북아, 나아가 국제 평화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당국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방위는 또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포함해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능력을 조속히 갖출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두원 국방위원장은 정부의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주문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의안은 8일로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한 추가 제재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오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보리 비공개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회의에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셀리 유엔 주재 대사는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안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추가 결의를 하기로 했었다며 이 결의와 위반의 심각성을 고려해 새로운 결의안 마련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 6건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될 결의안에 담길 제재 내용은 이전보다 대상과 내용 면에서 훨씬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도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추가 제재는 더욱 강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데 보통 3주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새로운 결의안은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며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 총장은 6일 오전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통합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핵실험을 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핵실험의 국제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며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국제적인 비확산의 노력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확실하게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포괄적인 핵실험 규제협정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 공조해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엔나에 본부를 둔 포괄적인 핵실험 규제협정기구는 세계 337개의 핵시설에서 핵실험의 징후를 감시하는 국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 국제원자력기구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안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관련 당사국 간에 정치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언제라도 북한에서 핵 검증 활동을 통해 북핵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는 한미 간 공조체계를 강화하면서 전방위 외교를 통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과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이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먼저 7일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는데요. 북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4차 핵실험을 했으니까 강력한 제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실효성 있게 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제재를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통해서 자신이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을 완전히 못하도록 얻도록 하고 또 자신의 북한에 대해 핵실험에 대해서 충분한 고통과 그러면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이미 얘기했다시피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국제사회 공동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 있고 한미 간에 또는 한미와 또 우방국 간에 공동으로 행동을 통해서 하는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면 군사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이미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확장 억제 능력과 수단을 확실하게 강화해서 북한이 핵능력을 강화하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한국을 위협하거나 공포를 조성할 수 없다. 한반도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한미 간 연합연습을 한층 더 강화한다든지 또는 북한이 지금 무기 수출도 비밀리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북한의 화물 검색과 같은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 구상과 같은 국제적인 조치들을 보다 엄격하게 또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사적인 조치들을 하나하나 살펴봐 갖고 실행성 있게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정치 외교적인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제 북한 고위급 인사들이 어떻게 보면 방지, 출입국을 금지시킨다든지 또는 김정은이 또 정상회담이라든지 국제무대에 설 수 없도록 고립화시키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하면 중요하겠죠. 특히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과의 정상회담 같은 것도 추선하려고 이 시진핑과 회담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전면 차단되고 사실 김정은 북한 체제가 고립화되고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는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 나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외교적 조치로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한미 장관 간에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제공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것들이 좀 앞으로 전개가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확장 억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확장 억제는 미국이 동맹국들한테 그 안보 공약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을 시작하면서부터 그와 같은 공약을 해왔는데 2006년도 핵실험을 하면서 이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확장 억제를 보장해 주겠다, 보다 강력하게 보장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확장 억제의 수단은 해구산과 미사일 방어 전력, 그다음에 정밀 타격 체계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한반도의 한국의 안보를 공약하겠다는 것이 확장 억제의 기본이고 그에 더 나아가서 북한이 여러 가지 도발을 할까 합니까? 핵 위협도 실시하고, 지금 핵실험과 같은 위협도 실시하고, 또 핵 사용을 또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지 않고, 또 유사시한 핵 사용에 대한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모든 각 단계 국면별로 맞춤형으로 우리가 그 각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와 같은 전략을 확장 억제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제 핵 미사일 가지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공격 징후를 탐지하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교란하고 또 공격하면 파기하고 또 북한 핵미사일 직접 파기하는 이와 같은 체제를 우리가 구축하겠다. 또 이와 같은 능력 강화하겠다 하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확장 억제 체제의 기본적인 그 흐름이고 그런 한미 간에 합의되고 지금 능력 강화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네.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또 한민구 장관이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킬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를 우선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원래 2020년쯤에 개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조기 실현에 방점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지금 이제 그 킬체인과 KMD를 조기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조기 실현이야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지금 실험하고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 능력이 점차 발전이 되고 있어요. 또 변화되고 있고 킬체인과 KMD도 최초의 모습뿐만 아니라 새로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와 능력을 보다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빠르게 이와 같은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것 더하기 이것에 더해서 새로운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체제를 보다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죠. 현재까지 우리 국방 정책과 군사전략의 핵심은 이러한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 킬체인과 KMD를 최우선적으로 발전시키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와 같은 것이 또 4차 핵실험에 대해서 보다 이와 같은 것이 좀 체계적으로 또 조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또 오늘 좀 사실 저희가 준비한 시간보다 좀 얘기가 좀 길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짧게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북 방송이 전면 재개가 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미 우리 북한 9월 달에 이와 같은 8월 달에 이런 상황을 봤지 않습니까?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것이 체제에 대한 위협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세계의 한국 사회의 모습을 북한한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는데 대북 방송이 이게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새로운 게임 체인지 세 판 짜기를 했거든요. 한국도 세 판 짜기를 해야 됩니다. 북한과의 게임에서. 이것이 북한의 취약성, 북한이 가장 어렵고 곤란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또 다른 게임을 전개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북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창건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북한은 제 발등을 찍는 핵에 대한 모든 야욕을 버리고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네, 국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